대한민국의 정의로운 의인을 찾습니다. 명예전당 백인의 의인전. 이제는 뭐 확실하게 봄이 왔다. 계절이 바뀐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운동거리 좀 찾아야 되는데 두 분은 뭐 취미나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운동 혹시 있으신가요? 빠른 속도로 걷는 한 3km에서 5km를 매일 걷고 있고 시간이 나면 등산, 가급적 운동을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혹시 하시는 운동 있나요? 저는 그냥 제가 원하는 시간에 나가서 네. 산책로를 저도 걷는 것. 그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로는 저는 춘천을 정말 권합니다. 춘천이요? 예, 춘천이 그 소양 강변을 따라서 석양이 아주 예뻐요. 그래서 춘천에 많이 오셔가지고 예. 파워워킹 하시고 산책도 하시고 명상도 하시고 네. 아주 적극적으로 권유합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운동 관련된 얘기를 해서 그럴까요?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인 생활체육대회에서 있었던 영상이 우리에게 배달됐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는 제주도로 갑니다. 지금 다들 체육 경기보다는 관중석을 대놓고 보고 있어요. 경기를 막 끝낸 직후에 물을 한 잔 먹고 대화를 하는 도중에 앞으로 쓰러졌다고. 저 앞에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분들 보이네요. 저기 지금 쓰러져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와, 심폐소생술 하시는 거 같죠? 심폐소생술 하고 계시네. 굉장히 힘차게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걸 봤는데 여성이었네요. 직감을 하고 같이 뛰어 올라가게 된 겁니다. 저희가 잘 해야 하면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환자 입장에서는 정말 천운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조금 앞뒤 맥락이 더 있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까요? 그 심폐소생술을 하는 장소가 3층에 이제 선수 대기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를 마친 40대 남성이 물을 마시고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119 불러주세요 이렇게 소리를 쳤고요. 당연히 경기는 중단이 됐고 모든 시선이 이제 그쪽으로 쏠렸죠. 근데 마침 거기에 아까 의용소방대원하고 현직 구급대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7분 넘게 심폐소생술을 했고요. 구조대가 도착을 한 덕분에 이제 환자 호흡이 돌아오고 이제 이송이 잘 되었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주변에 있던 분이 그냥 봉사자가 아니라 전문 기술을 갖고 있는 두 분이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거거든요. 정말 운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의용소방대원 네. 민간인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지금 우리가 봤던 심폐소생술을 했던 고미경 의용소방대원은요, 그냥 보통의 의용소방대원이 아닙니다. 2019년에 열렸던 전국 의용소방대원 심폐소생술 대회 1위를 하셨던 분이에요. 와, 전국 대단하네요. 1등이세요? 네, 그리고 현재는 심폐소생술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계신 그런 분입니다. 그야말로 심폐소생술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의용소방대원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배드민턴 경기에 어떤 업무로 간 것도 아니거든요. 자원봉사로 자발적으로 가신 겁니다. 그러시다 보니까 우연히 겹친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우연히 겹치면 필연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쓰러지신 40대 남성분 같은 경우는 어쩌면 정말 생명을 되살리는, 회복하고 구조되실 수 있는 필연적인 그런 상황을 맞으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기적이란 이런 식으로도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좀 하늘이 잘 보여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려면 결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환자분 건강은 어떻게 저희가 파악된 게 있을까요? 네, 이후에 병원에서 잘 치료를 받았고요. 네. 건강이 잘 회복이 되었답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이게 제가 영상 보면서 들은 얘기인데 사건이 한 2월 정도 벌어졌다고 그래요. 이 심정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요즘이라고 들었거든요. 이거 진짜인가요? 네, 맞습니다. 거긴 뭐 과학적, 의학적인 근거와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 혈관이 그 외부 날씨가 추워지면 수축이 되거든요. 그러면 같은 양의 혈액이 좁은 혈관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당연히 혈압이 상승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상시에 심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그때에 겨울에 수축된 혈관으로 인해서 심정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응급의학계에서는 겨울을 심근경색의 계절이라고 부를 정도로 상당히 긴장하고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런 게 있군요. 아니 그러면 지금 시즌 같은 경우는 날이 이제 완연하게 풀렸으니까 위험 시기는 지났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그런 방심이 오히려 위기를 자초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처럼 우리가 흔히 환절기라고 하잖아요. 일교차가 크고요. 추웠다가 따뜻해졌다가 그때는 오히려 혈관이 수축되었다가 팽창되었다가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또 심장에 무리가 가고 심근경색이나 심정지가 발생할 가능성도 또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조심해야 하는 것이 요즘 같은 환절기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응급 환자 발생에는 계절도 없고 시간도 없다. 결코 잊지 마셔야 되고 우리가 늘 명예전당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평상시에 응급구조 생각도 해두고 계획도 해두고 훈련도 해둬야 된다라는 말씀 드린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위급한 상황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 우리 모두 기억하고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서로 먼저 조심하는 습관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의인 영상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대전으로 갑니다. 낮에 도로 모습이고요. 지금 역주행 차량이 나타나요. 지금 아예 움직이질 않거든요. 내리지도 이게 않고요. 운전자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나 봐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안에는 지금 119에 신고해달라고 이제 다른 분께 좀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이 잠겨 있어서 운전자 지금 확보가 안 되고 있어요. 주변 차량 운전자들 다 내리신 것 같아요. 우와. 지금 밖에서 보기에 위험한 상황으로 보였나 봐요. 안에 네. 운전자 모습이. 완전히 쓰러져 계셨나 봐요. 그런가 봐요, 진짜. 문이 열렸고요. 적극적으로 좀 통솔하시는 분들 계시고. 완전히 의식을 잃었구나. 완전히 쓰러져 의식이 없으시네. 예, 예. 어이구. 골든타임이 4분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지금 구조대 오기 전에 응급처치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렇네요. 골든타임 4분이고 구급대가 빨리 도착했지만 그래도 7분 때 도착했다고 하면 그렇죠. 초반에 움직여주신 다른 운전자분들이 큰일을 하신 거예요. 그럼요. 일반 시민들이 일반 도로에서 심정지가 온 운전자를 구하는 모습이 영상에 담겨 있었는데요. 이곳이 대전 안영 IC 부근이라고 합니다. 교통량이 적지 않은 게 영상에 보였기 때문에 2차, 3차 사고가 사실 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운전자분들이 정말 기민하게 움직여주신 덕분에 위기 상황을 빠르게 타개할 수 있었어요. 저희가 지금 역주행하는 차가 이제 블랙박스 차량이랑 이렇게 충돌하는 장면부터 봤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가 이게 좀 약간 느리게 왔기 때문에 좀 피할 수도 있었대요. 근데 자기가 피하게 되면 바로 옆 차선에 이렇게 빠르게 달리는 차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부딪히면 더 큰 사태가 벌어질까 봐 네네. 고의적으로 이렇게 사실은 거기서 부딪히게 된 거랍니다. 그래서 차를 이제 막을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저도 사실 영상 보면서 왜 계속 차가 오지? 왜 계속 오지? 이 생각을 함과 동시에
왜 이 블랙박스 소유주는 안 움직이지? 후진해서 도망가면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의인이셨군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니 그냥 내가 막아버리자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분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영상 보면서 얘기했지만 사고 직후에 다른 많은 분들이 또 힘을 합쳐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현장에는 그 응급 구조사라고 밝힌 시민분도 계셨고 또 본인이 이제 외과 의사라고 밝힌 분도 계셔가지고 네. 그 응급 구조사라고 밝힌 분은 이제 아까 벽돌로 가지고 창문을 깨서 이분을 차에 내리는데 굉장히 도움을 크게 주셨고요. 그리고 또 응급조치, 아까 심폐소생술도 하고 응급조치를 빨리 해가지고 또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 7분 만에 구조대가 도착을 해서 병원으로 또 빠르게 이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뭐가 또 있어요? 네. 뭐가 또 있죠? 우리가 본 건 이제 블랙박스 영상이잖아요. 예. 그 앞쪽 상황만 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블랙박스 차량 뒤편에서도 많은 운전자들이 내리셔가지고 2차 사고 방지를 위해서 후면 교통 통제를 해주셨대요. 그리고요. 또 다른 운전자분께서는 저 환자분의 휴대전화를 차량 안에서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환자 딱 열면 가족 그 연락처가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족에게 연락을 해드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할 수 있는 역할들 다 해주신 그야말로 집합적인 기적 같은 것들이 벌어진 아주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서 하나의 커다란 기적을 만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꽤 많은 정보가 담겨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시야가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따뜻하고 정말 정확한 행동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었네요. 가장 먼저 나서서 활동하기 시작한 이 블랙박스가 달려있던 차량의 소유주분, 일단 이분 어떤 분인지 궁금하거든요. 저희 알고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우리 명예전당 제작진이 어떤 분들입니까? 역시. 네, 알아냈습니다. 네. 이분이 맨구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시는 낚시 전문 너튜버이신데요. 네. 사실 우리가 앞서도 살펴봤지만 역주행 차량과 정면 충돌을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고속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워낙에 구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급한 마음 때문에 몰랐는데 나중에 상황이 진정되고 나서 통증을 느끼신 거예요. 아이고. 허리가 이제 상당히 그 아프셔서 네. 병원 신세를 좀 지셔야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아픈 거는 별로 좀 있으면 나을 거고요. 그보다 사람을 살릴 수 있었다는 것 그 자체가 더 큰 의미가 있었다. 그것이 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셨고 그야말로 의인으로 우리가 불러드리기에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의인의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셨네요. 그렇게 해서 도움받은 저 의식을 잃은 운전자분, 호흡 돌아온 것까지는 저희가 영상으로 봤는데 건강은 좀 괜찮으신가요? 나중에 그 환자분의 어머니가 이제 문자로 연락을 주셨답니다. 덕분에 아들이 치료를 잘 받아서 건강을 회복했다고 연락을 주셔서 정말 다행이죠. 정말 다행입니다. 다시 한번 모두가 힘을 모아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구조해 주신 대전의 시민분들께 감사 인사 전해드립니다. 이번엔 다음 의인 영상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앞서 본 영상들과는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고 하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충남 태안으로 가겠습니다. 이미 지금 신고가 들어갔고 경찰분들이 오셨어요. 취객이 난동을 부린 후고요. 국밥집 사장님이 갑자기 또 오셔갖고 여태까지 명예의 전당에서 봤던 영상 중에 가장 아리송한 영상인 것 같아요. 맥락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다소 미스테리한 저 상황 제가 경찰의 시각으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전날은 설날이었습니다.
설날 아침이었는데요. 112로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전화를 하신 분은 여성분인데 아주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구조 요청을 하시면서 가게 문을 열자마자 저 취객이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취객의 입가에는 빨간색 액체가 흐르고 있었대요. 상당히 공포스럽잖아요. 네. 예, 그 두렵고 피처럼 보였을 테고요. 그리고는 이 취객이 한참 동안 알아듣지 못할 말을 횡설수설 하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사장님께서 차나 한 잔 드시고 가시라라고 이렇게 안정시키기 위한 말씀을 드렸는데 대뜸 그 취객이 이 사장님의 개인 연락처를 달라. 아이고. 남자인 취객이 여성인 사장님의 그러면서 막대를 썼다고 합니다. 사장님 당연히 거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드릴 수 없습니다.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거부를 했더니 갑자기 이 취객이 자기가 교도소에 갔다 온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요. 언성을 높이고 욕을 막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사장님 혼자 계셨고 겁이 나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지만 만약에 그때 경찰에 신고하면 이 사람이 더 난동을 부리고 공격을 할까 봐 신고도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취객이 한참 난동 부리다가 결국은 보신 것처럼 탁자에 앉더니 엎드려서 잠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 취객이 잠자고 있는 그 상황을 이용을 해서 112 신고를 하고 구조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신고하셨을 때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얘기하신 게 다 좀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또 이런 안타까움도 좀 드네요. 저는 또 명예전당을 진행하면서 경찰 신고는 꼭 음성 전화가 아니더라도 문자로도 가능하고 심지어 버튼음, 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배웠는데 사장님이 이 당시에 요거는 알지 못하셔서 더 좀 겁먹은 상태로 전화를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도 거듭 경찰서에 신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가 하나 있어요. 전 이것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국밥집 사장님이 떡국은 왜 준 거래요? 그 실은 네. 그 취객이 이 북카페에 들리기 전에 그 식당부터 먼저 들렸답니다. 그래서 아마 식당에서 한바탕 소동이 치른 다음에 이쪽으로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의 상황이 또 불보듯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 식당 사장님께서 이제 북카페 사장님 이제 위로하려고 마침 그날이 또 설날이잖아요. 그래서 떡국을 끓여가지고 갖다 드렸고 또 북카페 사장님은 그 떡국을 먹으면서 굉장히 또 큰 위로를 받았고 굉장히 또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마운 마음을 인사로 표했답니다. 위로와 연대의 마음이 담긴 떡국이었네요. 참 훈훈한 마무리입니다. 자영업자분들 참 고생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 오히려 영상을 보면서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상상을 해보게 돼요. 어때요? 박미연 실장님이 저런 상황에서 내가 사장님의 입장이다. 저런 취객이 들어왔다.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뭐 사실은 뭐 별로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네. 이제 상상을 해본다면 사실 북카페 사장님처럼 그렇게 행동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은 술에 취했으니까 이성적인 판단이라든가 대화가 참 어렵잖아요. 근데 북카페 사장님은 그래도 설날이니까 안쪽으로 오셔서 따뜻한 차라도 이렇게 내드리면서 이렇게 대화도 시도하고 했는데 저는 참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저였다 그러면은 저는 일단 출입구부터 활짝 좀 열어놨을 것 같아요. 사람들 보게. 예, 아니요. 제가 주랭랑 친다 그러죠. 일단 출입구를 활짝 열어놓고 그 취객이랑 대화를 하더라도 저는 출입구 주변에서 서성거리면서 대화를 하다가 여차하면은 피신한다든가 아니 여차하면 뭐 도움을 청한다든가 해서 저는 좀 그런 방법을 택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이 북카페 사장님의 이런 행동이 정말 대단했다 그런 생각만 자꾸 드네요. 그러네요. 저러한 공격성을 표출하는 사람들은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이 현실적인 그 대응을 위해서 그 동물이나 이 개나 멧돼지 같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동물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들은 우리가 겁을 먹고 있다는 것을 보이는 순간, 불안하다는 것을 보이는 순간, 등을 보이는 순간 덤벼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함부로 못 덤벼들어요. 그러니까 취객도 똑같아요.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하시고 물론 쉽지 않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겁나고 떨리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다른 분들께서 혹시 이 방송 보신다면 언제든 그럴 수 있다는 그런 그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게 평상시에 가급적 가까이 있는 지구대나 파출소와 연결되는 비상벨 설치해 두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승국 MC가 말씀해 주신 대로 꼭 음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문자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구조신호 112 신고가 가능하니까 그 방법을 미리 익혀 두시는 것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 이외에는 정말 대처 잘하셨습니다. 홀로 업장을 운영하시는 자영업자 사장님들, 지금 표창원 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스튜디오에 모실 의인분 영상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에 상상 못할 용기를 내신 분의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을 하셨을지 영상 만나보겠습니다. 오, 이거 좀 쎄한데요? 지금 차들 되게 많고요, 주변에. 오, 주유소에 불 이거 되게 위험한. 이거 큰일 나는데? 근데 불이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재발화가 계속되고 있군요. 정면에 그 라디에이터 그릴 안쪽으로 통하는 구멍을 통해 소화기를 이제 살포하시는 거죠. 인넷을 못 여니까. 영상 속 주인공이시죠. 육군 학생 군사학교 이상우 교관 함께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영상으로 봤는데 활약하신 영상 저희가 지금 막 봤거든요. 근데 화질이 엄청 좋진 않아갖고 멀리서 보면서 어떤 분일까 궁금했는데 딱 걸어 들어올 때부터 의인의 향기가 그렇죠. 네, 물씬. 그랬는데 심지어 육군학생 군사학교 교관님이실 거라고는 전혀 상상 못했거든요. 여기가 그 ROTC 학생들 교육시켜서 장교로 임관시키는 그 기관 맞죠? 네, 예전에는 ROTC 후보생들 전담했었고 네. 지금은 이제 학사사관 후보생도 포함하고 네. 군의 군종 법무사관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네. 준사관 과정까지 포함해서 네, 이제 교육의 범위가 좀 넓어졌습니다. 제가 알기로 육군학생 군사학교가 충북 괴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영상 속 그 차량 화재가 난 곳은 제가 지금 정보가 있는데 영동 고속도로 강릉 방면에 있는 휴게소의 주유소다 이렇게 써 있어요. 네네. 거리가 좀 있단 말이죠. 어디 가시던 길이었어요? 그날 토요일이었는데 네. 이제 아들이 대학을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학 기간에 이제 의미 있게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던 중에 네. 그 한국사 능력평가 시험을 보려고 했는데 네. 원래대로라면 충북에서 봤어야 되는데 요즘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충북에 신청을 못하고 강릉 지역에 신청을 해가지고 그래 이왕 강릉에서 시험 보는 거 네. 가족 나들이도 하고 시험도 보고 오자 그래서 네.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겸사겸사 우리 네. 다 같이 가족 움직이자 이러다가 갑자기 휴게소 주유소에서 화재를 맞이하신 거예요. 네, 그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목격하고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화재가 발생할 당시 그 상황은 지금 어땠던 건가요? 처음에는 화재 상황이라고 생각을 안 했었고요. 네. 그냥 차가 주유할 때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서 차가 많아서 바짝바짝 붙는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뒤를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차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보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데 하얀 연기가 막 올라오는 것 같아서 저희 냉각수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수증기가 올라오는구나. 차주분에게 이제 말로 차가 이상 있는 것 같아요라고 막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차주분도 그때 보시더니 내리셨고 그렇게 잠깐 사이에 갑자기 이게 좀 더 진하게 하얀색으로 변하면서 이게 화재구나라는 걸 인식하게 됐습니다.
이게 정말 그럼 순식간에 뭐 이거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요부터 불 네. 나올 때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기억하세요? 그 연기로 인식하고 나서 차량을 이제 빼라고 하는 순간 한 뭐 2, 3초 그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고 네. 차량을 이제 뒤로 빼라고 하고 나서부터 이제 통제하고 나서부터 불이 나는 데까지는 뭐 5초 이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모든 게 순식간에 벌어졌다 이렇게 그냥 표현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저도 영상 보면서 그 말을 했고 많은 분들도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 게 주유소에선 불이 절대 나면 안 되잖아요. 네. 우리 셀프 주유할 때도 꼭 정전기 방지 패드 만지게 돼 있고 네. 어떠한 위험도 없어야 되는 주유소에서 주유짐 기계 바로 옆에서 지금 불이 났단 말이죠. 그러면 무조건 뭐 통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차량을 다 피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정말 네, 많은 맞습니다.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그 상황에. 처음에 불을 보기 전까지는 차량을 빨리 주유소로부터 멀어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제 뒤로 보내려고 돌아가면서 뒷차량을 통제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뒤에 오시는 분들이 저의 그런 행동이 어떤 건지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주유소에서 남자가 하나 나와갖고 이렇게 손짓하니까 뭐 하지 하고 차에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게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끌면 안 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옆에 경찰을 반대쪽에서 주유하려고 들어오시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내리시자마자 상황을 바로 인지하시고 뒤에 차량을 통제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께 뒷차량을 부탁드릴게요. 신고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저는 다시 이제 운전자분에게 뒤에 차가 빠지면 차를 뒤로 빼자라는 얘기를 하러 오고 있는데 그때 이제 펑 하면서 불길이 솟아올랐습니다. 그게 정말 몇 초 사이의 일이었군요. 네네. 근데 영상을 보면은 진짜 슈퍼맨처럼 갑자기 화면 밖에서 소화기 들고 뛰어들어오셔갖고 불을 끄기 시작하셨단 말이죠. 정말 그 덕분에 큰 사고가 예방되었는데요. 화재 진압하실 때 상황을 좀 어땠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불길이 보이자마자 뭐 생각을 한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소화기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곳으로 뛰어가기 시작했고 네. 소화기를 보자마자 뭐 바로 소화를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거기서 바로 안전핀을 뽑으면서 달려와서 분사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거기 거리가 보셨다시피 제가 앞차에서 주유하고 있는데 1m 50, 뭐 2m 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게 터지면서 유증기 때문에 저희 차도 주유소도 터질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빨리 뿌려야지라는 생각밖에 없었고 다행히 생각했던 곳에 소화기가 있었고 거기서 바로 소화기를 잡고 바로 뿌릴 수 있어서 네. 어떻게 보면 빠르게 진화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영상에도 나왔지만 한 번에 진화가 안 된 것 같았거든요. 처음에 분사하고 나서 제가 첫 번째 분사를 할 때 네. 다행히 제가 분사 시작하고 나서 주유소 분들이 두 분이 같이 오셔가지고 같이 분사를 해주셨습니다. 네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첫 번째로 진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연기도 안 나오고 불이 꺼졌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때서 이제 저도 제 차를 앞으로 빼고 가는데 차를 앞으로 이동하는 순간에 뒤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차를 앞에 대놓고 바로 내려서 이제 다시 오게 됐는데 겉으로는 연기가 안 보이는데 밑에서 이렇게 불똥이 막 떨어지는 게 보여가지고 안에 내부에 불이 있구나 해서 다시 소화를 하게 됐습니다. 차량 내부 소화하실 때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불똥이 떨어지는 부분이 왼쪽 바퀴 사이에서 이렇게 불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번네트를 못 연 상태여가지고 번네트를 열어달라 그랬는데 운전자분이 이제 번네트를 못 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직접 분사할 수 있는 곳은 불이 떨어지는 저곳이다. 그래서 차량 밑으로 들어가서 이제 바퀴 옆으로 이제 분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소방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본네트를 열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네, 갑자기 산소가 유입돼서 더 불이 커질 수도 있고 폭발 위험도 있고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잘 됐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네. 근데 정말 큰 일을 하셨어요. 아. 말씀 살짝 주셨지만 저 장소가 주유소 아닙니까? 만약에 진화를 바로 하지 않으시고 불이 번졌다면 정말 상상하기조차 싫은 끔찍한 상황이 됐을 텐데 차량 한 대 불만 진화하신 게 아니라 그야말로 엄청나게 커다란 대형 화재를 막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저희가 영상을 봤더니 앞서 살짝 말씀 주시긴 하셨지만 소화를 거의 주도를 하시긴 하셨는데 도와주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중에 이제 유니폼 입은 분들이 계시던데 네. 그분들 주유소 직원분들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주유소 직원분들이 옆에 두 분이 계셨고 그 입구 쪽에서 한 분이 오셔서 작은 소화기로 같이 꺼주시고 한 분은 마침 주유소에 대형 소화기가 다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형 소화기를 가지고 오셔서 그걸로 이제 전체적으로 큰 불을 잡아주셨습니다. 그 교관님 차량이
그 화재가 난 차량 바로 앞에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영상을 보니까 차를 그 진화를 같이 하시느라고 차를 좀 늦게 빼셨던데 그 차 안에 아내분하고 그 아드님 시험 치러 가는 아드님이 있었는데 그 가족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어서 걱정이 많이 되셨을 텐데 가족들은 어떻게 괜찮았나요? 네. 첫 번째 진화할 때까지는 일단은 뭐 아무 생각 없이 불부터 빨리 잡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첫 번째 진화가 딱 되고 나서 이제 차량에 딱 갔더니 네, 저희 가족하고 아이들은 다 대피해 있어가지고 네, 아버지는 잘하셨네. 안 몰라. 잘하셨네. 예. 뭐 나중에 들은 잘했네요. 얘기지만 정말 잘했어요. 제가 불을 끄는 동안 저희 가족이 이제 내려다 보고 있을 때 제가 가라고 이렇게 손짓을 했다고 합니다. 아, 본인은 기억 못 하시고. 네. 워낙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렇죠. 움직이시다 맞아요. 보니까 기억을 못 하셨는데 당연히 가족에게 먼저 이게 신호를 주셨었군요. 그렇죠. 대피. 예, 아, 대피하라. 듣다가 저도 모르게 아 정말 대피 잘하셨다. 맞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서운한 건가 하고 있었는데 다행입니다. 네. 너무 네. 다행입니다. 다행히 제가 그런 활동을 할 때 가족들이 옆에 있는 것보단 대피해 있는 게 제가 좀 더 마음 편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가족들이 빨리 대피해 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가족이 저한테 고생했다, 멋있었다, 잘했다라고 격려해 줘가지고 또 뿌듯하게 운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어쨌든 신호도 하셨고 뭐 아버지로서 또 남편으로서 어쨌든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오신 걸 가족들이 다 봤잖아요. 네네. 가족들과 다시 이렇게 상봉하셨을 때 반응 어땠는지 기억나세요? 처음에 이제 차 빼놓고 가족들은 거기 있는 상태에서 돌아갔을 때는 가족들은 이제 다 서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소화기 분말 다 뒤집어 쓰고 있는 상태였는데 처음에 만났을 때는 조금 가족들이 상기돼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주유소에서 다 대피하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 도와주셔야 되는 분들,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거기서 주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이고. 아니 저도 아까 영상에 봤는데 이렇게 뭐 차가 이렇게 후진해서 들어와가지고 바로 옆에서 또 주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야 이거는 정말 너무 아닌 것 같은데 그 영상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지금 불이 났고 이걸 끄고 있는 걸 보는데 옆에서 주유를 너무 그래서 영상에서는 안 보이지만 처음에 그 차량 통제를 도와주셨던 분이 차들이 뒤로 와서 주유를 하니까 주유소 이제 앞쪽 입구를 자기 차로 막아주셨습니다. 이렇게 횡으로 막아주셔가지고 뒤로 와서 주유하는 분들을 못 넣게 그렇게 통제해 주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3차 진화까지 하고 나서 이제 주유소 직원분들하고 네. 경찰분들이 오셔서 전체를 다 통제하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상식으로도 알잖아요. 그건 좀 너무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네. 이 주유소에는 늘 우리 눈엔 잘 보이지 않지만 유증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증기 감소를 위해서 많은 이제 장치도 도입을 하고 노력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화재 현장이나 감식하고 과학수사를 하다 보면 늘 접하는 것이 그 유증기의 성분이 뭐냐면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이런 이제 물질들인데 이게 상당히 휘발성과 인화성이 높아요. 일반적인 기름보다 더 빨리 불에 붙고 폭발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라는 그 마음으로 기름을 넣으시다가 불꽃이 만약에 튄다든지 혹은 유증기가 그 불꽃과 닿는다든지 이러면 정말 엄청난 참사가 나거든요. 오늘 이해가 안 가지만은 않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란 곳이 상당히 먼 거리 하나씩 있고 나는 이제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연료가 더 이상 없고 지금 충전을 해야 되고 또는 주유를 해야 돼. 그건 충분히 이해하죠.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이 지나고 난 뒤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게 아마 지금 우리 모두의 그 진화를 위해 힘쓰시는 이상우 교관님이나 모든 분들의 마음이셨을 텐데 그때 옆에서 주유를 하신다. 이건 정말 공동체 정신이 없는 상당히 그리고 위험한 위험천만한 행동이다라는 말씀을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다라는 말씀 꼭 드립니다. 지금 함께하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당연히 우리와 함께 화가 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화나는 마음 기억해서 우리도 누군가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 내 거를 생각하기보다는 더 그를 돕는 쪽으로 방향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좀 나눴던 얘기들, 감정들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이제 차에 아들 시험 시간이 있다 보니까 네, 끝까지 다 진화되는 거 못 보고 네. 경찰분들에게 소방차가 이제 곧 도착한다 그러고 소방차가 입구쯤 왔을 때 저는 이제 시험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제가 누군지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래서 네. 다행히 이제 시험 시간이 임박해서 출발하다 보니까 뭐
옷도 뭐 엉망이고 막 차 안에도 막 다 소화기 가루고 그래서 가족이 탈 땐 좀 털고 타라. 굉장히 현실적인 반응이 좀 있어요. 네, 현실적이었어요. 갑자기 이제 영웅이 등장하는 드라마 영화였다가 현실 일일 드라마로 바뀌는 아빠 좀 털고 타. 어때요? 듣고서 아 지금 뭐 시험 시간도 있고 내가 이런 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타셨어요? 아니면 알았어 하고 털고 타셨어요? 빨리 털고 운전석에 앉아서 네. 최대한 안전하게 빨리 갈게라고 하고 운전 다시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시험장에는 시간 안에 가셨어요? 다행히 정말 시험 5분 전에 도착을 해서 네, 딱 내려주니까 네. 시험장 안에 딱 들어갔습니다. 아드님은 어떻게 시험은 통과하셨나요? 원하는 만큼 성적은 안 나오고 네. 그런데 경험 삼아 시험 본 거라고 했기 때문에 처음 봐서 뭐 시험 성적이 좀 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시험 가는 길에 정말 큰 일도 겪었고 또 우리 아버지가 고생하는 것도 봤기 때문에 시험을 또 이렇게 온전히 5분 전에 도착해서 잘 보기엔 당연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번에는 분명히 통과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또 교관님 말씀해 주신 대로 또 아드님 시험도 있기 때문에 현장을 끝까지 못 보고 자리를 일단 떠나셔야만 했잖아요. 네네. 그 이후에 그럼 또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됐을지 좀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네. 뭐 전달 받으신 거 있나요? 그 이후에 이제 가족들하고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이제 영상을 찾아보고 뭐 이렇게 기사를 봤는데 안 나오길래 상황이 잘 정리됐구나라고 넘어갔었고 네. 그렇게 있다가 한 3일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중간에 횡성 소방서에서 제 신분을 확인하셔가지고 네 다행히 이제 그 표창도 주신다고 네 오라고 이제 연락을 주셔서 네.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됐고 그 표창을 받으러 갔을 때 어떻게 됐는지 이제 거기서 이제 듣게 됐습니다. 이 영상이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 네. 뭐 동료들도 보시고 친구들도 보셨을 텐데 주변 반응은 어땠나요? 처음에 불을 끄고 나서는 그냥 뭐 당연히 한 일 했으니까라고 생각하고 동료들하고 그날 뭐 이제 카톡할 일이 있어서 이제 메시지로 나 내 뒤에 차량에서 불나서 불을 껐다. 되게 위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런 일 했냐 그러고 넘어갔는데 이게 영상으로 나중에 터지니까 주변 동료들이 이제 보고 나서 이 주말이었잖아요. 제가 이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겸직이 안 되는데 주유소에서 불 끈 직원이라고 이렇게 처음에 나왔었습니다. 오보가 네. 그러니까 동료들이 야, 너 주유소에 취업했냐? 너 겸직 안 된다. 이런 거 신고해라. 그래서 주변 동료들에게 좀 놀림을 잠깐 받았지만 네. 뭐 다행히 주변 동료들은 너무 잘했고 야, 멋있다. 야, 너 진짜 내 친구 너무 이렇게 다들 격려해 줬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 또 그 영상을 보시고 연락 주셔가지고 너 나왔다 잘했다 이렇게 또 칭찬해 주셔가지고 많은 힘이 됐습니다. 아니 아드님은 중요한 국가고시 시험을 망치시고 아버님께서는 정말 난데없는 겸직 의무 위반, 후잡 의혹까지 받으시고 네. 이건 뭐 상당한 보상이 뒤따라야 할 그런 그 손실로 마음의 어떤 고초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좀 개인적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좀 찾아봤어요. 워낙 그 어떤 분인가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이상우 교관님께서는 신분이 현재 전문 군무 경력관이시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쉽게 말하는 군무원이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전문 군무 경력관이라는 것은 현직에서 군인으로 상당한 경력을 쌓으시고 전문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전역 이후에 군무원으로 교관 근무를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네. 군에서 어느 정도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복무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20년 장교로 복무했고 특히 특전사에서 한 10여 년 정도 복무를 했습니다. 뭐 복무 과정에 파병도 다녀온 적 있고 네, 특히 특전사 복무하는 기간에는 뭐 이런 화재라든지 재난 대응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연습하고 훈련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교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게 다행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훈련하다 보면 항상 화재 상황에 맞닥뜨립니다. 솔직히 지난주에도 훈련하다가 불이 나서 또 바로 불을 끄고 그러니까 소화기 쓰는 게 일상이다 보니까 이런 군에서의 훈련과 경험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직책 수행하는 과정에서 평소 생활에 된 것들이 여기서 발휘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희들이 알기로는 특전사는 대한민국 최정예
전방 침투, 네. 공격 최일선의 전투 병과고요. 네. 그리고 그 지금 가르치시는 것도 소대 분대 네. 전투 지휘라고 네.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데 그 경력에서 군에서 훈련한 소화 진화가 도움이 됐다는 말씀은 병행하신 건가요? 아니면 따로 이 그 화재 진화나 재난에 대한 대응을 별도로 교육 훈련 받으신 건가요? 현역 복무할 당시 특전사에서 재난 대응 과정 중에 이런 그 진화 과정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시에는 이제 침투해서 공격하는 이런 역할을 하지만 그렇죠. 평시에는 특전사가 이 재난 상황에서 긴급 출동을 하기 때문에 그때 투입됐을 때 이런 화재 상황과 그다음에 구조 상황들을 항상 연습하고 있고 뭐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대형 이런 인명 피해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구조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항상 훈련해 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나도 모르게 몸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 이건 군인으로서의 소명 의식일까 아니면 내 성격으로서의 책임감일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제 성격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렸을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이제 군에서의 경험이 추가되니까 이게 더 상승 효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원래 성향도 그런 데다가 군 경험까지 해서 소명감도 붙어서 뭐 보면 지나칠 수 없는, 그리고 보면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저거를 빨리 처리해야겠다, 효율적으로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통상 하게 됩니다. 참 교관님께 배우는 학생들이 교관님이 이런 분이구나. 또 이런 교관님을 통해 배출되는 학생분들이 어떻게 또 활약을 하게 될지 개인적으로 또 기대가 됩니다. 어떤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야구공이 날아갈 때 일반인은 피하게 됐는데 야구 선수는 공을 잡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을 계속 훈련해 왔기 때문에 피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캐치하는 게 저한테 더 익숙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제가 이제 학생군사학교에서 근무한다는 걸 아셔가지고 학교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문자로만 잘 처리되셨냐, 괜찮으시냐라고 문자를 남겼더니 전화를 주셔가지고 너무 고맙다라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나 저희 가족이나 그 상황을 봤을 때 굉장히 트라우마가 생기셨을 것 같아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처음에만 좀 충격을 받았고 지금은 차 처리도 잘 되고 안정도 찾으셨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우 교관님 명예전당 의인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뭐 계급으로 그리고 또 군 경력으로 여러 타이틀을 얻으셨지만 또 의인이란 타이틀 이거는 군부대에서 드리기 어려운 거거든요. 네. 소감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제가 의인이라고 할 수 있나가 저한테 되게 처음에 딜레마였습니다. 그냥 정말 당연한 일 했다고 생각하고 정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까지 의인으로 또 해주시니까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 그다음에 내가 가르치고 있는 우리 후보생들에게 모범이 돼야겠다라는 큰 또 짐을 하나 얻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바르고 더 열심히 더 착실하게 생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드님의 시험 통과도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연 실장님, 표창원 소장님 오늘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뭐 진짜 대형 참사로 이렇게 번질 수도 있는 굉장히 위급한 순간이었는데 우리 이상우 교관님이 마침 거기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걸 면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해보게 되고요.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사전에 알려주기도 하고 또 같이 나서서 진화도 같이 하고 이렇게 모든 걸 종합 정리하면서 또 하고 이런 모습에서 저는 존경한다는 그 말 외에는 더 이상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사는 강원도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라 더 감사함을 갖게 됩니다. 저희가 몇 차례 이제 군인 의인분들 사례도 받고 모셔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거듭거듭 정말 드는 생각이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후방에서 휴가 중이거나 저녁 이후나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의인으로서 자기의 안전과
몸을 돌보지 않은 채 그 구조 활동을 해 오시거나 희생하시는 우리 군인 의인분들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이러한 그 막강 국군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커다란 그 행운인가. K 컬처, K 드라마, 우리 그 한류가 크게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지만 그 뒤에는 이런 튼튼한 K 국방 이 전문 직업 군인들이 계시기 때문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럴수록 더더욱 우리가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우리 직업 군인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더 많은 그런 예산 투입도 해야 되겠다. 물론 이제 퇴역을 하셨지만 네,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다시 한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서두에 운동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운동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운동을 오래 하신 분들이 항상 하는 말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운동은 강도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으로 만드냐 아니냐의 문제다. 오늘 이상우 교관님뿐만이 아니라 앞서 영상으로 만났던 모든 의인분들, 저희가 인터뷰를 했다면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딱히 난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누구라도 이 상황엔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다. 우리 모두 이런 마음을 언제든 가질 수 있도록 연습하고 습관을 들인다면 우리 사회가 하루하루 조금 더 밝아지고 따뜻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 모두가 정의로운 의인이 될 때까지, 대한민국이 의인이 필요하지 않은 사회가 될 때까지 명예전당 불은 계속 밝히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혀 안 떠시는데? 역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말씀 너무 잘하실 줄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의로운 의인을 찾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의인을 세상에 소개해 주세요. 명예의 전당은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